급성일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관상동맥 질환의 대표적인 심근경색 환자 수가 최근 10년간 78%나 증가했다고 한다. 과연 우리 가정은 심근경색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지 오늘의 행복주치의와 꼼꼼하게 점검해보자. 안녕하세요. 건강충전 행복주치의의 김경진입니다. 심한 운동을 하면 가슴이 뻐근하거나 숨이 찰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운동이 부족해서 혹은 오늘은 몸이 피곤해서 그럴 거야 하고 무심코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숨이 찬 증상은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심근경색 같은 관상동맥 질환의 한 증상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무엇보다도 평소 관리가 중요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원래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금 언덕 같은 데 올라가면 숨이 많이 차서요. 네, 가슴이 막 뻐근하고 앞뒤도 막 뻐근하고요. 바로 처음에는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점점 심해져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밤에 숨이 차서 병원에 오니까 심장이 세 군데가 막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관상동맥 질환으로 병원에 찾은 환자들을 보면 자신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으로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생활에서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불감증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주실 행복주치의 송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혈관, 여기 지금 이렇게 빨간 거 이제 혈관인데요. 일로 이제 피 공급을 해주게 돼요. 근데 관상동맥에 질환이 있다 하면 그 동맥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파이프에 그 찌꺼기가 이렇게 끼는 거예요.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나 뭐 이런 기름 덩어리가 끼는 건데 심하면 피 공급이 완전히 멈추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심장의 근육의 일부가 괴사,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흐물흐물해지고 썩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괴사가 되면 그때 그거를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하고, 심근경색이 이제 심하거나 그러면 부정맥이라든지 갑자기 그 심장이 서버리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갑자기 급사나 돌연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관상동맥 질환이라 하면 이렇게 증상이 없는 사람부터 갑자기 돌연사에 빠지는 사람까지 여러 가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오게 됩니다. 원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성인병이 다 그 관상동맥 질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 얘기하는 흡연, 비만, 당뇨, 고혈압, 그리고 우리가 고지혈증, 그러니까 지방이 많은 거,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스트레스 같은 것도, 과도한 스트레스도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심장. 바로 이 심장은 관상동맥이라 부르는 세 가닥의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살아있는 동안 혈액을 전신으로 보내준다. 따라서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면 심장 근육에 영향을 받아 심근경색, 협심증 등 치사율이 높은 질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증상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환자분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얘기만 듣고도 아, 이분은 그 협심증 계통의 병이 있겠구나 없겠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상태가 벌어졌을 때 어떤 증상이 유발이 되면 관상동맥에 병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많이 힘드시지 않으세요? 예전부터 아마 좀 계속적인 지속적인 아마 본인의 그 호흡 곤란이 있었는데 거동이 좀 불편하고 좀 걷는 데서 숨차고. 판정을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처음에 가족들이 모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과연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환자분은 그 심근경색의 굉장히 큰 합병증인데요. 이걸 이렇게 열면 요 가운데 그 중격이 있습니다. 그 중격이 심근경색 때문에 근육이 다 녹아서 중격이 여기가 이렇게 빵꾸가 난 상태입니다. 심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영양분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칼슘이 더해지면 혈관이 좁아지면서 심장 근육에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불리는 성인 심장병이 생기게 됩니다. 평상시엔 괜찮다가 활동을 할 때 위 증상이 나타나면 성인 심장병의 원인인 관상동맥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이 나아지면 협심증, 계속 지속되며 심근경색을 의심해야 하는데요.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분초를 다투는 응급질환이라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질환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꼭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다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력, 심장 질환에 대한 병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관상동맥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흉부 X선 촬영과 심전도 검사, 관상동맥 CT 촬영을 합니다. 환자의 경우 70%가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소견을 보이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 심장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검사는 운동부하 검사, 심장 스캔 검사 등을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초기엔 심혈과 확장제 등의 약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심장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경우, 관상동맥 입구가 막힌 경우 등 상태가 심각한 경우는 수술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대동맥에서부터 막힌 이후에 깨끗한 혈관을 찾아서 혈관을 이어주죠. 이쪽 우리 갈비뼈 밑에 아주 하나님이 주신 유일하게 콜레스테롤이 잘 안 차는 혈관이 있어서 그 혈관을 이렇게 하나를 이어주고 그 다음에는 뭐 최근에는 요골동맥이라든지 대복제 정맥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어떤 자기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혈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어주면, 그러니까 우회도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완치라 하면 완전히 일상생활의 그 복귀를 의미하죠. 근데 이제 완치가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완벽한 일상생활의 복귀는 우리가 보통 한 2개월이면 됩니다. 그런데 수술하고 나서 무슨 회사에서 그냥 앉아서 하는 일 정도는 한 일주일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발에 있어서는 아까도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내유동맥이라는 거는 우리가 10년 동안의 개통률이 95% 이상이기 때문에 관상동맥 우회로술은 완전하게 그 재발률은 거의 뭐 그 10년에 한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0대에서 60대) 가장 많이 발견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생활 양식이 서구화되면서 30에서 40대도 증가 추세, 흡연,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경우 발생률이 높으며 가족 중 남자 55세 이하, 여자 65세 이하의 연령에서 심장질환을 앓은 경우 의심해봐야 합니다.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담배는 뭐 절대로 금기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 있으신 분은 약을 잘 드셔서 고혈압 예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만이 심하신 분은 열심히 운동하셔서 살 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야채 위주로 드시고, 또 그래도 안 드시는 분들은 또 그 고지혈증을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을 복용하시면서 몸 관리를 잘 하시면 되고요. 심근경색, 협심증의 원인이 되는 관상동맥 질환의 경우 매우 위험한 질병이지만 설마 내가 하는 불감증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질병에서든 더 이상 파란불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건강충전 행복주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